시험 끝난 다음날부터 에너지가 다시 필요해. 자, 이제 2학기 때 뭘 배우냐를 봐야겠지. 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집합이라는 개념이야. 야, 여기 집합해 모여 뭐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어떤 모임이야, 모임. 그런데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아주 명확한 조건 하에 모여야 돼. 그냥 막 모이면 안 돼. 모호하면 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 집합은 명확해야 돼. 여기 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집합 A, 집합은 대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 4, 6 이렇게 나왔어. 2, 4, 6 요 세 개만 집합으로 만들었다. 중괄호를 쓰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요 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우리 화학 시간에 원소랑 이름이 똑같이, 그치? 수학에서 원소라고 불러. 화학이랑 이루어질지는 그냥 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 쉼표로 구분 짓는다. 쉼표로. 그럼 원소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N은 number라는 뜻이야. 뭐의 넘버냐?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럼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원소를 나열했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그 다음 또는 집합 A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 바. 여기서 바는 막대기를 뜻하는 거야. 우리 그때도 바라고 읽었지. 켤레부터 할 때도 바라고 읽었지. 그때는 가로로 놓은 바면 이번 세로로 된 바야. X 바. X가 원소를 뜻해. 집합 A의 원소를 뜻하고 여기서 X는 주로 쓰는 게 X일 뿐 꼭 X가 아니어도 돼. 마치 FX, FT, FA 마음대로 해도 되듯이 여기서도 X는 바뀌어도 돼. 자, X가 원소인데 그 X를 어떤 녀석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X는 6 이하의 짝수다. X는 이렇게 문장으로 썼어. 어때? 6 이하의 짝수 뭐 있어? 2, 4, 6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명확하지? 헷갈리지 않지? 명확해야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라고. 집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야.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름 되게 이상해.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어떤 그림을 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야.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A를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내. 풍선을 하나 그려주고 말풍선처럼 이 안에 원소를 막 스티커 붙이듯이 붙여넣으면 돼. 대신 여기서는 순서쌍을 쓰지 않게 되어 있어. 쉼표를 쓰지 않게 되어 있어. 거기 차이점이 있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라고 해.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 집합의 표현법이야. 자, 요런 게 이제 집합인데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몇 개냐? 잠깐만. 지금 영상 녹화하죠? 내가 불렀냐? 눌렀어? 집합인 것은 몇 개냐라고 물었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기억. 아름다운 꽃의 모임. 집합이니? 아니지? 그 이유는 아름답다.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없지.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확하지가 않아.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건 예외가 있지. 그치? 요런 예외가 있어. 어떨 때가 있냐면 높은 산의 집합이 말이 안 되지. 높다의 기준이 뭔데? 나는 우리 모담산도 높은데요 하는 애도 있을 거고 꼬마애들은. 하지만 어른들은 모담산이 언덕이지 무슨 산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몇 개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지. 그 산이 뭔지 난 모르겠어. 에베레스트인지 히말라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이거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하지. 수금주야 복도 천에 이러고 있잖아. 그치?
집합이야. 30보다 작은 5의 배수. 명확하지.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들. 자, 착하다. 형용사 나왔지? 대부분의 형용사는 집합이 아니다. 명확하지가 않다. 쉽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런 기호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야. 여기 보면 기호가 무슨 삼지창처럼 생겼어. 옆으로 이렇게. 곡선이야. 티에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곡선이야, 곡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더 그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야. 곡선이야. 이건 뭐냐면 원소입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원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입니다라는 뜻이야. 왼쪽에 있는 게 원소, 오른쪽이 집합에 오면 된다. 여기 문법이야, 문법. 자, 그래서 3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4가 집합 A의 원소가 하고 스머시가 하나 넣어져 있지. 짝대기가. 저거는 not, 아니다라는 뜻이야. 원소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해볼까? 집합 A를 3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이니까 3보다 크니까 3 안 돼. 5, 7, 9, 11도 안 돼. 5, 7, 9 3개밖에 없어. 자,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을 썼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선생님은 원소 나열법을 주로 즐겨 쓸 거야. 여러분도 이게 편할 거야 아마. 하지만 조건제시법을 쓸 줄 알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3이 집합 A의 원소다. 1번 맞아 틀려? 맞니 틀리니? 틀리지. 2번 4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니? 맞지. 6이 A의 원소다. 어때? 틀렸지? 9가 A의 원소가 아니다. 틀렸지? 11이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지? 이렇게 하나씩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연산 출력이 필요하네. x제곱이 빼기 5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리고 이 조건제시법이야. x 바로 출발했고 x는 자연수다 라는 조건도 있네.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이 2개짜리 부등식 못 푸는 사람 되게 많은데, 빼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루트의 제곱으로 쓰라고 했다. 루트의 제곱이라고 쓰라고 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풀라고 했지. 그래서 옛날 과정이 중요합니다.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 우리가 1학기 과정이 헛된 게 아니다. 잘 봤든 못 봤든 1학기 내용은 2학기, 고2 계속 연결된다. 수학은. 뒷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범위? 사이의 범위. 자, 루트 5를 근사값으로 얘기해봐. 몇 점이야? 2점 얼마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점 얼마. 보다 크고 2점 얼마. 보다 작은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문선 몇 개? 5개가 되겠지. n 넘버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수학 기호다. n은 원소의 기호를 뜻하는 수학 기호다. 5개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지금 써 있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플러스면 어떻게 해? x제곱 플러스 5면 어떻게 해?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꿨어. 어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는 루트 제곱으로 고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맞아? 자, 그럼 잘 봐. x제곱은 완전 제곱은 0분 행상 어때? 크거나 같지?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5보다 크거나 같아. 양변에 5를 더한 거야. 선생님의 출발이 되게 중요해.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단 허수 빼고. 선생님 허수면 어떻게 해요? 허수는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돼. 허수는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돼. 허수는 1학기 때 끝났다고 봐야 돼. 자, 물론 문제집에는 허수를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능 기준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자, 따라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거랑 비슷한 게 이것도 필기해놔. 절대값 x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건 항상 참이식. 이런 거는 우리 심리에 여지없이 바로바로 사용해야 돼. 완전 제곱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항상 참이식이야. 실수 기준이야. 따라서 얘는 5 이상이야. x고 플러스는 5 이상인데 x고 플러스가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없어. 그래서 없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원소가 없다. 그럼 원소가 없으면 집합을 어떻게 쓰냐? 그냥 비워두면 돼. 없으니까. 그럼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어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빌공자야. 빌공자. 한자지. 비어있다라는 거야. 또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집합 A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0이지. 이건 0이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같은 말이야. 자,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요거 0의 사선을 하나 둔 거, 이것도 집합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라는 수학 기호야. 이제부터 익숙해져야 돼. 그렇다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지. 이거 기호 달라. 얘는 집합이고 얘는 원소의 개수니까 숫자야. 앞에 n이 있을 때는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개수. 그래서 여기다 공집합이라고 쓰면 틀린 거야. 이 n은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개수가 없으니까 0개다라고 써요. 전혀 다른 기호다. 의미는 똑같다. 이 둘의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법이 전혀 다르다. 문법을 지켜라. 수학은 문법의 영역이야. 문법을 잘 지켜야 돼. 자, 플러스가 되니까 좀 어려웠지, 그치? 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면 그냥 무조건 제곱 빼기 제곱으로 풀면 되는데 플러스니까 좀 어려웠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2차 함수 fx라고 해볼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거든? 자, 여기 1차식이 있어 없어? 없지? 1차가 없으면 완전 제곱 어떻게 만들어? 아니면? 우리 1차가 있으면 반의 제곱을 더하고 되잖아. 1차가 없으면 기억 안 나? 방금 어떻게 했어? 1차가 없으면 이거 이미 완전 제곱이야. 이거 완전 제곱이야. 이미 1차가 없으면 이미 완전 제곱이야. 꼭지점 뭐야? 0,5야. x 빼기 0의 제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1차가 없으면 꼭지점이 0,야. 이미 완전 제곱이야. 이걸 기억해놔야 돼. 따라서 0,5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근데 x축은 여기 있잖아. 0,5가 양수니까. 따라서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 아래쪽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어.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푸는 방법 이것도 있지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5를 더해. 그럼 당연히 5보다 크거나 같아. x제곱 더하기 5는 5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5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떻게 0보다 작겠어? 라고 숫자로 푸는 방법과 식으로 푸는 방법과 그래프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2차 함수를 진짜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들. 확률이 바뀌어도 계속 나온다. 자, 절대값도 또 나왔네. 사이가장들이 최근 범위니까 잘 풀 거라고 보고. 또 어디 할까? 요거 이제 13번. 이 문제 시험이 잘 나와. 오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20문제만 출제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첫날 내가 진짜 쇼인데도 여러분도 가볍게 일찍 끝나면 일찍 가세요. 굳이 1시간 채우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20문제니까 오답까지 열심히 하고 가면 됩니다. 안 어려울 거야. 그리고 수업을 잘 이해했다면. 자, 집합 A가 0, 1, 2, 3이고 집합 B가 1, 2, 5인데 자, 집합 C가 좀 어려워. 잘 봐. X, Y바야. X, Y바. 아, 그러면 바의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인데 원소가 X가 아니라 뭐야? X 곱하기 Y가 원소야. X 곱하기 Y가. 그러면 근데 X는 뭐고 Y는 뭔데? 여기 설명이 바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있고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야 라고 되어 있어. 그 얘기는 x 값은 0, 1, 2, 3 네 가지가 가능하고 y 값은 1, 2, 5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럼 x, y는 우리 경우의 수처럼 x가 4개, y가 3개 두 개를 곱하면 몇 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나오지. 그걸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C를 다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좀 똑똑하게 찾는 법 하나 알려줄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표를 그리면 좋아. 한쪽을 x, 한쪽을 y. 그리고 x를 다 써. x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0부터 3까지 있어. y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1, 2, 5, 3개 있어. 그래? 그럼 이제 x 곱하기 y니까 이 표에 맞게 곱하면 돼. 0 곱하기 1은 0이야. 0 곱하기 2는 0이야. 0 곱하기 5, 0이야. 1 곱하기 2는 1, 2, 5야. 2, 4, 10이야. 3, 6, 15야. 총 표 안에 12개의 값을 빠르게 다 찾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용하니까. 이게 스마트하게 푸는 방식이야. 그래? 그러면 집합 C의 원소는 여기 있는 걸 다 쓰면 되는데 선생님 0이 3개 있어요. 그럼 0을 3번 쓰나요? 아니. 똑같은 수를 한 번만 쓰게 되어 있어. 집합.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1.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5로 넘어가네. 겹치는 건 한 번만 써야 돼. 자, 이제 원소 개수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C의 원소는 9개다라는 걸 알아냈어. 자, 해결됐죠? 이렇게 두 가지 문자의 곱 사칙 연산으로 이어진 문제는 표를 그려서 풀면 편하다.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쓰게 되어 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뭐야? Z가 덧셈이야. 이번에는 아까는 곱셈이었는데 이번에는 덧셈이야. 똑같이 하면 되지. 표를 이렇게 그리고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것만 달라진 거야. 뺄셈이면 빼면 돼. 그냥 사치 연산을 끄는 거야. 자, 같은 유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도 힌트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풀 생각입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 0, 2야. A는 너무 쉬워. 근데 B가 B가 원소야. 조심해. B가 원소야. 왼쪽에 중요해. 근데 B가 2A 더하기 3이야. 에? 또 A는 또 뭐야? 그지? B가 원소인데 B가 2A 더하기 3이야. 근데 A는 집합 A의 원소래. 그럼 집합 A는 3개가 있으니까 원소 A는 3가지를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 0, 2.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1이야. 이게 B잖아, B. 그 다음 0 집어넣어. 0 더하기 3은 3이야. 자, 그 다음 2 집어넣어. 4 더하기 3은 7이야. 이게 바로 집합 B의 원소다. 이제 집합 C는 곱셈으로 되어 있네. 뭐 그려? 표 그려. 집합 C는 표 그려서 풀면 되겠지. 자, 이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 가져왔니 혹시? 학교 시험 문제? 안 가져왔어? 가져왔어? 그거 좀 꺼내놓을래? 복사해야 되니 또 다시 가져가야 돼. 줘도 되니 아니면 다시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한테 좀 주면 돼. 자, 집합 A, 집합 B, 집합 X. 이번에는 덧셈이네. 덧셈이야. 표 그릴게. 덧셈이야.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는 뭐야? 1, 2, 3, 1, 3, 5, A. 1, 3, 5, A. Y는 2, 4, 6. Y 쉽다. 2, 4, 6. 자, 이제 덧셈이야. 더해. 3, 5, 7, 5, 7, 9, 7, 9, 11. 문자네? A 더하기 2, A 더하기 4, A 더하기 6. 자, 그러면
집합 X는 가능한 게 일단 3 숫자부터 쓸게. 3, 5, 7, 9, 11까지 썼어. 그치? 그 다음에 문자가 A 더하기 A 더하기 4, A 더하기 6 세 개가 나왔어.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그러면 원소가 몇 개처럼 보여? 몇 개니 원소? 8개지. 아니면 전혀 안 깨. 너무 피곤해 지금. 너가 정치 상태야 지금. 8개를 못 세고 있어 지금. 자, 그런 아이가 아닌데. 자, 그럼 X의 원소는 7개래. 무슨 말일까? 겹치는 게 있어. 몇 개 겹쳐야 돼? 하나 겹쳐야 돼. 이게 지금 이 세 개가 다 2식 차이나. 2 차이나고 2 차이나. 얘네들 다 2식 차이나. 그러면 사실은 가능성으로 보면 이 말이 안 써 있었다면 얘는 원소가 많으면 8개고 적으면 몇 개일 것 같아요? 최소는 5개밖에 안 돼. 이 3개가 여기 있는 5개 중에 3개랑 다 겹칠 수도 있어. 왜? 2식 차이 나니까 가능해. 근데 7개라 그랬기 때문에 딱 하나만 겹쳐야 돼. 그럼 어떻게 겹쳐야 되냐? 어떻게 겹쳐야 되냐? 잘 봐. 예를 들어서 얘가 A 더하기 2라고 해봐. 그럼 얘는 A 더하기 4가 될 수밖에 없어. 왜? 2 차이나고 2 차이나. 그럼 얘는 A 더하기 6이야. 그럼 이렇게 겹쳐거든. 그럼 원소는 5개가 돼. 하나만 겹쳐야 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돼.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겹치면 하나만 겹치는 게 이렇게 겹치면 원소가 몇 개야? 7개지.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런데 이것만 있어?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면 어떤 것도 가능해. A 플러스 2가 11이랑 겹칠 수도 있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만 겹쳐야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4, A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원소가 몇 개야? 역시 7개가 되겠지. 그럼 가능한 A 값은 첫 번째 경우 A 값은 마3이 나오고 두 번째 A 값은 9가 나오겠지. 그럼 두 가지 A 값이 가능한데 A의 최대값이니까 큰 걸 말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어. 자연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차피 답은 하나밖에 없어서 잘못 만든 거고 정수라고 해야 잘 만드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니까. 자, 이건 자연수라고 써있어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최대값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구나. 겹치는 거. 자, 이제 어려운 것도 간다. 아니나 잘 들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어려운 문제 또 간다. S는 좀 기호고야. 이거 공집합이지. 공집합 아닙니다. 원소를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자, 나가 어려워. 나가. X가 S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S의 원소이다 라고 써있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앞에 걸 만족하면 뒤에 건 자동이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X값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힌트가 있어. 자연수를 원소로 만들어 써있지. 그럼 X는 루트나 분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자연수니까 1, 2, 3, 4를 생각해보죠. 자, 그럼 1 집어넣어. 1이 원소면 1분의 36도 원소다. 그치? 그럼 다시 얘는 36이지. 그럼 36이 원소로 36 집어넣어. 36분의 36도 원소다.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이익이 없어. 왜? 이미 1이 원소라고 했잖아. 1이 원소면 여기 다시 1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순환된다라고 얘기해. 뺑글뺑글 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해도 1이 원소면 36도 원소다. 여기서 1이 원소면이지 1이 원소다가 아니야. 원소면이야. 오케이? 내일 비가 오면 소풍 안 간다야. 비가 왔다가 아니야. 비가 오면이야. 그치? 아직 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이건 하나의 어떤 조건이야. 자, 이제 2가 원소면 2분의 36 뭐가 원소야? 18이 원소지.
근데 아까 36이 원소면 다시 1이 원소면 다시 18이 원소면 다시 2가 원소. 18 집어넣으면 18 집어넣으면 18분의 36 2가 원소니까 이것도 순환되지. 순환되지. 그 다음 3이 원소면 3분의 36 뭐가 원소야? 12가 원소야. 그럼 다시 12가 원소면 12분의 36 3도 원소야. 자 4가 원소면 9가 원소야. 근데 9가 원소면 다시 4가 원소야. 그 다음에 5가 원소면 5분의 36이 원소지. 그치? 근데 5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를 원소로 간다고 했는데 5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5는 원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논리를 따져야 돼. 이제 6이 원소면 다시 6이 원소야. 이익이 없지. 그치? 6이 원소면 다시 자기 자식으로 연결되고 6이 원소면 6이 원소. 의미가 없잖아. 얘는 수적 안 바뀌었어. 유일하게. 그 다음 7이 원소면 분수지? 안 돼. 8. 안 돼. 9. 9가 원소면 뭐가 원소야? 4가 원소지. 근데 그건 아까 했어. 9가 원소면 4가 원소. 했어. 4가 원소면 9가 원소고 9가 원소면 4가 원소야. 그 다음에 10. 안 돼. 11. 안 돼. 12. 12분의 36. 3. 12가 원소면 3이 원소. 아까 했어. 이제 다 한 거야. 왜?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36의 약수여야 되거든. 36의 약수는 12 다음에 36밖에 없잖아. 그치? 36의 원소 써볼까? 1, 36. 이렇게 찾으면 안 빼먹는다 그랬다. 28, 3, 12, 4, 9, 6. 다 찾은 거죠. 이미 다 했어. 36까지 다 설명했잖아. 1, 36까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직까지 얘네들이 원소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연결시켜야 돼. 다시.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 선생님, 저는 얘랑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원소가. 원래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얘네들은 세트예요.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세트예요. 얘네들도 세트고 얘네들도 세트고 6은 세트는 아니고 그냥 6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집합 S는 그럼 뭐냐? 예를 들어 1을 가지고 있으면 30을 여기다 쓰면 돼. S는 다 가지고 있었대. 여기는 다 가지고 있었대. 근데 S는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이게 해석이야. 다 가지고 있어도 돼.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그 다음에 S는 6만 가지고 있어도 돼. 공제값은 안 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S는 1, 6, 36. 이렇게 두 세트라고 부를까? 6은 하나 자체가 세트니까 두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모두 S들이야. 이런 게 모두 가능한 S들이야. 자, 그래서 S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네. NS, S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니? 최소값 얼마야? 0? 1. 그렇지? 1 하나. x하고 y가 모두 s의 원소면 x 곱하기 y는 36이다. 응? 1하고 6이 s의 원소지. 2개 곱하면 36이야? 아니지. 그렇지? 요럴 때 36이 맞지만 틀렸고. 4.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 s는 6가지가 있다. 자, 어떻게 하면 5개가 돼? 지금 이거 3개지. 그렇지? 두 세트. 5개가 되려면 일단 6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 맞아? 5개가 되려면 S에는 6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2개씩 움직이지. 2개씩 움직이지. 따라서 몇 세트 추가돼야 돼? 2세트가 추가돼야 돼. 2개니까 5개가 돼. 그럼 2세트라는 얘기는 하나, 둘, 셋, 4세트 중에 몇 개를 골라주는 거야? 하나, 둘, 셋, 4세트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하나 6은 반드시 들어갔다고 이러니 4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이게 바로
뽑기 문제잖아. PC 문제잖아.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 C야. 왜? 원소와 원소 사이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야. 1, 6 쓰나 6, 1 쓰나 똑같은 집합일 뿐이야. 단 이해하기 쉽게 내가 크게 순서로 쓸 뿐 순서는 원래는 없어. 원래는 없어. 근데 이해하기 쉽게 크게 순서로 쓰는 것뿐이야. 따라서 4개 중에 2세트 뽑는다. 사실 계산은 얼마니? 6이지? 그래서 6가지가 있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역시 순율 조합까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네. 그 다음 36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S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부분집합이 뭐냐면 부분집합이란 말 그대로 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그걸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그래. 이 중에서 일부를 1, 2, 3 이렇게 일부를 만들었어. 자, 이런 게 부분집합이야. 이런 게 부분집합이야. 자, 이런 게 S가 될 수 있어? 이거 S가 1, 2, 3 될 수 있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S라는 녀석의 규칙성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1, 2, 3도 S가 될 수 있어? 될 수 없어. 왜? S는 반드시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다. 1이 들어오면 36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1만 들어오고 36이 안 들어왔지? 그래서 틀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쉽게 얘기하면 걸그룹 같은 거 보면 유닛 활동하지, 유닛. 그 유닛이 다 부분집합이라고 봐도 돼. 이해됐어? 그런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닛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수학적으로는 그건 틀린 표현이야. 왜냐? 부분집합은 잘 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우리가 유닛이 아무도 없는 걸 유닛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유닛이 좀 안 맞다는 얘기야. 부분집합 아무것도 없어도 또 전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유닛이라고 말하고 안 맞는 게 딱 2개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식적인 유닛하고 맞아. 근데 이 2개를 추가해야 돼, 부분집합.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잘 봐. 이렇게 써. 아까 삼지창하고 다르지? 부분집합은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기호를. 예를 들어서 1이 S의 원소다 라고 할 때 1은 S의 원소다 할 때 삼지창 쓰게 돼 있지. 이건 원소야. 얘는 집합이야.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이 큰 거야. 그렇지? 그렇지? 부등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돼. 부등호 방향. 오른쪽이 큰 거야. 그런데 부분집합 기호는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야. 근데 오른쪽이 큰 거니까 왼쪽 게 부분집합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왼쪽 게 부분집합. 오른쪽 게 큰 집합. 이게 수학 기호다. 자, 부분집합의 2가지 특징을 기억하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부분집합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집합이라는 개념이고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집합끼리도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나는 나의 부분집합. 마치 나는 나의 일부분이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맞잖아. 나는 나의 일부분 맞잖아. 그렇지? 물론 전체이기도 하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2개 빼고는 여러분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부분집합은. 하지만 집합이어야 된다. 이름이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집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5번은 모든 부분집합은 S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아까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지. 이건 S가 될 수 없습니다. S는 반드시 2개씩 짝을 지어서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했지. 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22번 비슷한 것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S의 원소이면 10 빼기 X도 S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어. 얘도 조건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1이 원소면부터 하자. 그럼 10 빼기 1은 9도 원소다. 다시 9가 원소면 10 빼기 9 다시 1이 되니까 얘도 쌍이네라는 걸 한 쌍이네 한 세트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2가 원소면 8이 원소고 8이 원소면 2가 원소고 3이 원소면 7이 원소고 7이 원소면 3이 원소다. 4가 원소면 6이 원소고 6이 원소면 4가 원소다. 5가 원소면 다시 5가 원소이므로 얘는 혼전지. 뭐 비슷하지. 그 다음 5 다음에 6 여기 있네 했어. 7 여기 있어. 8 여기 있어. 9 여기 있어. 그 다음 10 집어넣으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0은 원소가 될 수가 없다. 자연수만 원소로 가져야 돼. 자 그러면 1번 2가 원소면 8이 원소다. 오케이. 2번 원소가 한 개인 집합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 다음 원소가 두 개인 집합.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은 요거 한 세트씩 가져가면 되지. 즉 원소가 한 개인 거 한 세트 4C이다. 네 세트 중에 한 세트를 뽑으면 된다.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면 네 개 중에 몇 개 뽑아? 4C이다. 두 개 뽑는다. 원소가 네 개가 되면 잠깐만 뭐 하냐 지금? 다시 잘못 읽었어. 원소가 한 개인 거 존재한다.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거는 사실이다. 원소가 네 개인 거는 네 세트 중에 두 세트를 뽑으면 원소가 두 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면 원소가 네 개지. 네 세트 중에 두 세트를 뽑는다. 그 다음에 둘을 원소로 갖는 집합 S. 둘을 원소로 갖는다. 여기 있는. 그렇지? 그럼 9를 원소로 가지면 반드시 1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이제 나머지 몇 세트 남았어? 하나, 둘, 셋, 네 세트 남았지. 이 네 세트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세야 되는 상황. 어렵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우일수라는 개념이 있어. 잘 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라고 부를게. 얘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얘를 갖고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넣거나 안 넣거나. 그럼 얘는 두 가지야. 얘는 두 가지야. 얘는 두 가지. 그죠? 그러면 무슨 법칙이야? 동시에 고민하니까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법칙.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다 안 살펴야 돼. 그럼 총 몇 개야? 16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15개가 아니라 16개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선택권은 두 가지씩 있다는 거. 아유나 질문 있어? 아유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굴에 뭐 났어? 이렇게 붙이고 왔어? 응. 상처 났어. 엎드려 자다가 어디 찔릴 거 아니야? 자, 25번 보겠습니다. 집합 A는 X가 X는 3n. 이번에는 3n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새로운 녀석 n이 나왔어. 그럼 n은 또 써있어. 4 이하의 자연수. 그럼 1, 2, 3, 4잖아. 그렇지? n이 1, 2, 3, 4는 거야. 원소가 1, 2, 3, 4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n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x를 계산해야지. x가 원소니까. 항상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다. 그러면 집합 A는 n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4 이하의 자연수 1 집어넣어, 3이야.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4 집어넣어. 그거 다 집어넣어. 원소는 4개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집합 A를 원소 날법으로 쓴 거다. 자, 기억! 4가 A의 원소다. 맞니 틀리니? 맞아 안 맞아? 4. 기억. 틀렸지? 니은.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틀렸지? 디귿. 자, 부분 집합 나왔지? 집합 나왔지? 선생님이 요 기호는 무슨 뜻이다? 여기 부동호니까 오른쪽이 전체 집합이고 그냥 집합이고 요 작은 쪽이 부분 집합이다 라는 뜻이야. 부분 집합.
3구야. 3구 들어있어요. 왜 3구? 여기 있네. 유닛 맞지? 조심해야 될 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교를 꼭 붙여야 돼. 집합 교를 안 붙이면 틀린 거야. 자, 집합 A는 3, 6, 9, 12의 부분 집합이다. 3, 6, 9, 12는 A잖아. 그럼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다 그랬지. 공집합도 부분집합,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기억하라고 그랬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합 A가 8, 2, 5, 5 아니지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집합 A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B도 A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2, 8, 5, 7, 9 다섯 개가 집합 A의 원소야. B는 그 안에 들어있지 그치? 7, 9를 원소로 갖고 있네. 자,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공집합은 누군가의 부분집합이다. 이 부분 필기해. 항상 참. 이건 아예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A의 부분집합도 맞아. B의 부분집합도 맞아. X의 부분집합도 맞아.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집합 9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 기호가 나오면 양쪽 다 집합이어야 돼요. 집합 맞지? 자, 9로 만든 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이다. 2번 맞아 틀려? 2번 맞겠지? 자, 7번 7번이래. 7은 A의 원소가 아니다. 7은 A의 원소 다지. 틀렸지? 그 다음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오케이. 8은 A의 원소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글을 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자, 포함 관계가 아래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은 34번이야.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아래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은 자, 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B가 작고 A가 크지?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자, 2357이 1357이 들어있어? 아니네. X바, X는 짝수라고 그랬지 얘들아. 이런 집합은 뭐냐면 2번의 A는 이런 거야. 2, 4, 6, 8, 10, 12 무한집합이야. 이걸 뭐 무한집합이라고 해. 끝이 없어. 그것도 집합이야. 단 짝수만. 자,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어때? 괜찮니? 맞지? 오케이.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이거 5번 봐봐. 5번. 5번 되게 특이하지. 5번. A는 공집합이야. B는 이거 뭐야? 이거 공집합이야? 이상하지? 공집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상하지, 그치? 이거 B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A의 원소는요 공집합인과 연계예요. 근데요 집합 B 안에는 공집합이 들어있어. 원소로.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야. 1개.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잘 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써 있어. 자, 여기서 질문. A의 원소는 몇 개에게? 아니면 몇 개일까? 여기 있어.
내가 만들었어. 원주야 몇 개야? 두 개. 주? 두 개. 아유나? A 집합 A의 원소 몇 개야? 두 개가 맞아. 이게 하나의 원소고 이게 하나의 원소야. 집합도 원소가 될 수가 있어. 따라서 얘도 원소로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쉼표 공집합하면 있는 원소가 3개로 바뀌는 거야. 자, 심지어는 공집합하고 아까 비어있는 괄호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등호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쓴 거야. 두 개를 갖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중괄호만 덜렁 두 개가 들어있어. 맞지? 근데도 이게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이라는 거야. 헷갈릴만 하지?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어디를 써줄까? 오케이. 37번까지 가겠습니다. 숙제는 37번까지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일단 질문. 집합 A의 원소 아이나 몇 개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야? 네 개. 맞아요? 맞습니다. 4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기 잘해. A는 집합 A의 원소야. 공집합도 집합 A의 원소야. 집합 A도 집합 A의 원소야. 집합 A하고 공집합도 집합 A의 원소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를 쳐. 중괄호를 치면 집합 A, A. 여기다 중괄호 친 거야. 원소를 집합으로 바꿨어. 그럼 얘는 원소가 부분집합으로 바꿔. 여기다 집합표를 붙여.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바뀌어. 여기다 집합표를 붙이면 집합 A가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헷갈릴만 하지. 여기다 집합표를 붙여.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건 어떤 유닛이야? 솔로들이야. 솔로들. 하나짜리 부분집합이야. 원소 하나를 집합으로 만들었어. 원소 하나를 집합으로. 원소 하나를 집합으로. 원소 하나를 집합으로 만들었어. 하나가 부분집합. 솔로도 유닛의 일종이라고 봐도 돼. 자, 물론 부분집합은 꼭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로 늘어나도 상관은 없다. 개수가 많아져도 된다. 이 정도만 필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자. 자, 집합 A는 A의 원소이다. 요거 원소이다. 어때? 요거 아니니? 요거네. 그치? 좀 다르지? 1번 맞아 틀려? 여기 있지? 1번 여기 있지? 자, 그 다음 2번 A의 부분집합이다. 어때? 여기 있네? 물론 매번 써놓고 풀 수는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원소를 먼저 쓴 다음에 거기다 집합을 붙이면 부분집합으로 바뀐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참이지? A와 공집합이 집합 위에 부분집합이다. 자, A 원소 있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공집합 원소 있어? 여기 있어. 그 2개로 유닛을 만들었어. 부분집합 맞니? 맞지? 맞지? 원소 2개로 만든 유닛이야.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 집합 A가 원소다. 원소는 똑같은 게 여기 들어있어. 여기 있어. 똑같은 게 원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A는 5개다. A 틀렸네. 그죠? 이 답이 너무 뻔한 데서 답을 냈다. 나머지 1, 2, 3, 4는 잘 만들어서 헷갈리게 되는데 5번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야. 절대로 선생님들 될 수 없는 애들. 5번만 봐도 답이 아니게 알아. 옳지 않은 거 이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1, 2, 3, 4를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는 애들은 안타까운 애들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꼭 공부하고 넘어가. 걷어서 주세요.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